이게 다 무슨 짓이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손자 준이한테 다 들었다. 아들이 뭐라고 했는데요? 그 더러운 계획들을 내 입으로 얘기하라고?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와서 오해라고? 그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너희를 얼마나 믿었는데. 엄마, 진정하시고. 이제 됐어. 더는 말하지 마. 어머님, 저희 좀 설명하게 해주세요. 설명할 게 뭐가 있니?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그래, 이제 내가 결정할 거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엄마, 더는 못 참겠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주마.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김복래입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열흘간의 동남아 여행을 간다며 손자 준이를 맡겨두고 간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김치볶음밥 해주세요. 그래, 우리 준이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맛있게 해줄게.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저는 손자의 칭찬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를 하고 손자에게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할머니, 요양원이 뭐예요? 갑작스러운 손자의 질문에 저는 주걱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응? 갑자기 요양원은 왜? 엄마가 할머니 요양원 보낸다고 아빠랑 얘기하던데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손자의 맑은 눈빛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준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아니에요. 엄마가 분명히 그랬어요. 아파트 받으면 할머니 요양원 보내기로 했다고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손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졌어.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언제 그런 얘기 했니? 지난주에요. 엄마 아빠가 둘이서 얘기할 때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손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혼 후 식당 일과 청소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주려 했던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준아, 학교 갈 시간 됐다. 네, 할머니. 오늘 일찍 끝나면 같이 공원 갈까요? 그래, 준이가 좋다면 가자.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들은 잘 지내죠? 그래, 잘 지내.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 불편하신 거 없으시죠? 아니, 괜찮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처음과는 달리 들렸습니다. 달콤한 말투 뒤에 숨겨진 의도가 이제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준이랑 재밌게 지내고 계세요? 그럼 손자랑 있으니 좋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손자의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부터 아들 내외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25살에 결혼하고 40대에 이혼한 후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살아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후 저는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특근 더 할게요. 못 망가진다. 왜 그리 무리해요? 아들 컴퓨터 사주고 싶어서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가게 직원 중에 사부인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없어요. 식당 주방에서 종일 서 있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집에 돌아와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피곤해 보여요.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우리 아들 커서 이제 엄마 챙겨주네. 아들은 제가 늦게 들어와도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공부를 잘했고 반에서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줌마, 복도도 좀 봐주세요. 네, 깨끗이 해드릴게요. 아줌마가 청소하면 뭔가 달라요. 손길이 다른 것 같아요. 식당 일이 끝나면 저녁 7시부터는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아도 아들 생각하면 다 견딜만 했습니다. 입소문이 자자해서 요청이 많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청소할게요. 다음 주에도 꼭 와주세요. 사부인만 믿어요.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청소까지 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아들 얼굴만 보면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대학 4년 내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엄마, 졸업했어요. 우리 아들 고생했다. 엄마가 더 고생했죠. 졸업식 날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취업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한 아들은 곧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하세요. 제가 벌게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의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퇴근길에 은행에 들러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 통장은 네 결혼 자금이야.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만 일하세요. 엄마가 해주고 싶어. 너 결혼할 때 부끄럽지 않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들을 위해 사는 게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모은 돈이 결국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결혼 상대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식당 일과 청소 일을 모두 빼고 시간을 냈습니다. 민지라는 이름의 예쁜 여성과 식사를 하며 첫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어머님, 자랑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던.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고생하셨다는 이야기요. 아이고, 그건 그냥 부모 된 도리지. 첫 만남 이후 민지의 이야기를 더 들을수록 대학원까지 나온 똑똑한 며느리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예단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너희 시작하는데 보태는 거야.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잘 살면 그게 고마운 거지. 신혼집은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파트였지만 전세라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장님, 저 이번 달부터 야간 알바도 할게요. 힘들 텐데 왜 그러나? 아들 내외 생각해서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불어나는 것을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신혼생활 1년이 지나고 아들 내외가 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아이를 가졌어요. 어머님, 정말. 그럼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야? 손주 소식에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손주까지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재개발 지역의 새 아파트 분양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여기구나 싶었습니다. 실장님, 여기 분양가가 어떻게 되나요? 15억 선이에요. 계약금이 얼마죠? 30% 정도 필요합니다. 부동산에서 나오면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너희 새 아파트로 이사 가자.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 어머님, 정말인가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저는 그들의 기쁨을 보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래, 너희 잘 살면 그게 효도야.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저를 비싼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꼭 효도할게요. 그냥 손주 잘 키우면 돼. 걱정 마세요. 어머님께서 주신 큰 선물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들과 며느리의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동남아 여행을 간다며 손자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손자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 혼자 있기 힘들다면서 열흘만 봐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애 잘 부탁드려요. 그래, 잘 다녀와. 할머니, 나랑 열흘 동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 재미있게 놀자. 손자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꽤 오랜만이었습니다. 평소엔 일이 바빠서 자주 보지 못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손자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김치볶음밥 해주세요. 그래, 맛있게 해줄게.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우리 준이 말 한번 예쁘게 한다.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엔 함께 숙제도 하고 TV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자와 식사를 하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요양원이 뭐예요? 갑자기 요양원은 왜? 엄마가 할머니 요양원 보낸다고 아빠랑 얘기하던데요. 응? 그게 무슨 소리니? 순간 숟가락을 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손자의 맑은 눈빛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준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아니에요. 엄마가 분명히 그랬어요. 언제 그런 얘기 했는데? 지난주에 아빠랑 둘이서 얘기할 때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손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들은 잘 지내죠? 그래, 잘 지내.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아니, 괜찮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처음과는 달리 들렸습니다. 저는 손자의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내외의 통화 내용과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또 전화 왔어요. 응, 엄마랑 통화하자. 어머님, 다음 주면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 다녀와.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요즘 들어 며느리의 안부 전화가 부쩍 잦아진 게 떠올랐습니다. 손자의 그림 일기장을 보다가 새집 이사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준아, 할머니는 왜 안 그렸어? 할머니는 요양원에 있을 거래서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손자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제 눈을 뜨게 해준 거죠. 어머님, 이제 곧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겠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한 후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올 예정이었고 그 전에 제 의도를 숨긴 함정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준아, 할머니 서랍 좀 열어줄래? 네, 할머니. 뭐 찾으세요? 통장 좀 꺼내려고. 은행에 갔다 와야겠어. 통장이 왜 필요해요? 손자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금액을 확인한 후 의도적으로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큰 금액이 적힌 통장 내역서가 분명히 눈에 띌 위치였습니다. 준아, 할머니랑 마트 갔다 올래? 네. 아이스크림 사주실 거죠? 그럼 우리 준이 좋아하는 거 사줄게. 신난다. 할머니가 최고예요. 저와 손자는 2시간 동안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집에 혼자 있던 누군가가 통장을 살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놀란 듯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응, 많이 안 샀어. 준이가 빨리 들어가자고 해서.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괜찮아, 가벼워. 거실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놓아둔 통장 내역서가 약간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살펴본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장바구니를 부엌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은행에 다녀오셨나 봐요? 응, 통장 정리 좀 하고 왔어. 혹시 얼마나 모으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며느리의 눈에서 욕심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를 위해 조금 모아뒀지. 원래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그렇게 많이 모으시다니. 그 나이라니, 난 아직 젊어. 며느리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가 곧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부엌에서 분주히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아들이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아, 통장 내역서. 은행 갔다 온 거야. 이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그냥 조금씩 모은 거지. 아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 시간에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보다 훨씬 공손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아들 내외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봤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전혀 몰랐어. 우리 계획 좀 수정해야겠어. 요양원도 더 좋은 데로 알아봐야겠네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알아야 할 것은 다 알았습니다. 손자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노후 계획은 있으세요?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요즘은 좋은 실버타운도 많더라고요. 그래? 너희가 알아봐 줄래? 물론이죠. 엄마를 위한 거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면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지만 표정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각각 회사와 학교에 가고 며느리는 친정에 갔다고 해서 집에 혼자 있을 시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엄마, 저 출근할게요. 그래, 점심 잘 챙겨 먹어. 준아, 가방 다 챙겼지? 학교 끝나면 학원 꼭 가야 해요. 네, 아빠. 할머니 다녀올게요. 다들 나간 후 저는 먼지가 쌓인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처럼 집안의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저는 아들 내외의 방도 정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방이 엉망이네. 속옷이랑 양말은 제자리에 넣어야 하는데. 이런 건 버려야겠다. 안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서 낯선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보니 저희 서명을 연습한 흔적이 있는 종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지? 종이를 하나씩 넘겨보니 재산관리 위임장, 부동산 매매동의서, 요양원 입소 계약서 같은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 서명을 왜? 서류들 사이에서 모 어머님 자산 현황이라고 쓰인 메모장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모든 통장 계좌번호와 금액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적금 3억, 보험 해약 시 1억 2천,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넣고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청소하시나요? 응, 오랜만에 구석구석 해보려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묵묵히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며느리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서류는 서랍 안에 잘 있지? 아들 내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 며느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머님 비상금은 좀 있으세요? 그냥 조금 있지. 요즘은 자식들한테 미리 물려주시는 분들도 많다던데. 아들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 모실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방에서 들리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통장이 3개나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모으셨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보니 제 통장 조회 기록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손님, 통장 조회가 여러 번 있었네요. 누가 조회했는지 알 수 있나요? 며느님이 오셔서 조회하셨어요. 어제랑 그저께요. 은행 직원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자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왜 은행에 갔어요? 할머니 통장 확인하러 갔어. 엄마가 통장 다 옮기면 된대요. 누구 통장? 할머니 통장이요. 그때 할머니가 꺼냈던 게 통장 맞죠? 손자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제 예감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에 돌아온 후부터 그들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과도하게 친절해졌고 늘 제 곁을 맴돌며 도움을 자처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님께서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저희가 해드려야죠. 그래? 고맙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는 평소보다 과하게 음식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친절함이 불편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아니, 멀쩡한데 갑자기 왜?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요. 어르신들 건강 챙기셔야 한다던데. 어르신이라니? 난 아직 젊어. 아들의 말에 불쾌함을 느꼈지만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평소라면 저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건강차예요. 어르신들 건강에 좋대요. 고마워. 근데 어르신이란 말 그만해. 아, 죄송해요. 그냥 건강에 좋은 차예요. 며느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오후에는 아들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뭔데? 그냥 은행 서류예요. 도장 좀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재산관리신탁계약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아들 명의로 옮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그냥 엄마 재산 관리하기 편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요즘 노인분들 사기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미리 예방하는 거죠.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고 결정할게. 지금 급한데. 무슨 일로 급한데? 아니, 그냥 빨리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녁 식사 준비 시간, 며느리가 또다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TV만 보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설거지를 자처하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설거지 할게요.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친절해? 무슨 말씀이세요? 항상 감사했는데요. 그래? 고맙다. 식사 후 아들이 또다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종류의 서류였습니다. 엄마, 이건 건강검진 동의서예요. 병원 검진에 왜 동의서가 필요해? 요즘은 이런 절차가 있나 봐요. 그냥 형식적인 거죠. 글씨가 작은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니 장기요양 신청서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 아직 눈 좋아. 글씨 잘 보여. 아, 네, 그럼요.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의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야. 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되는데. 근데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게. 내일 다시 시도해보자.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니. 저는 이제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일찍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맞은편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소에는 잘 찾아오지 않던 분이라 의아했습니다. 이럴 때 찾아와서 미안하네요. 아니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잠깐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차라도 한 잔 드세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자식들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 위층 할머니도 당했잖아요. 어떻게 당하셨는데요? 김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가로채는 사례가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버리는 일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켜봤어요. 뭘 지켜보셨다는 거죠? 아들 내외가 이사 온다면서요. 네, 집 리모델링 한다고 잠시 와 있어요. 그런데 요양원 상담은 왜 받아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우리 며느리가 부동산에서 들었대요. 어르신 아들 내외가 요양원을 알아본다는 소리를요. 김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대비했죠. 도장과 통장 잘 간수하세요. 김 할아버지의 말씀으로는 요즘 이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집 한 채만 받으면 부모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도와야죠. 정말 감사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변호사 연락처도 알려주셨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면 절대 찍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도장도 잘 간수하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가신 후 저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뒤 김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제 아들이 또 부동산에 갔더라고요. 정말요? 이번엔 변호사도 데리고 갔대요. 김 할아버지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김 할아버지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 할아버지가 누구세요? 맞은편에 사시는 분이야. 김 할아버지는 아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떠나시기 전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세요. 할아버지가 가신 후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 할아버지랑 무슨 얘기했어? 그냥 인사하고 차 한잔 했지.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아니, 없었어. 근데 왜 그렇게 물어? 저녁이 되자 아들 내외는 부산하게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경고는 제 마음속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경고 이후 저는 아들 내외의 계획을 증명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이 녹음기는 얼마인가요? 5만 원입니다. 손님. 최대 48시간 연속 녹음 가능해요. 이걸로 주세요. 통화 녹음도 되나요? 네. 휴대폰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집에 돌아와 녹음기를 침대 및 거실 소파 아래 그리고 주방 서랍안 등 여러 곳에 설치했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의 대화를 모두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요양원은 어디로 정했어? 강원도에 있는 데로 알아봤어요. 거기가 가격도 적당하고 어머님은 어떻게 설득할 거야? 통장만 받으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녁 식사 후 아들 내외가 서재에서 나누는 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방에서 가만히 녹음기를 켜놓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걱정 마. 곧 도장 받을 거야. 그래도 김 할아버지가 뭔가 말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어머니는 내 말만 믿으실 거야. 다음 날 저는 핸드폰을 들고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실은 아파트 주민들을 하나씩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최 씨네도 봤어요. 며느님이 부동산 자주 다니던데. 네, 맞아요. 며칠 전에도 중개사랑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드님도 봤어요. 서류 가방 들고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 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윗집 할머니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양원 전화번호 물어보더라고요. 누가요? 며느리가요. 강원도 쪽이라고 하던데. 옆집 주민도 증언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집 벽이 얇아서 아들 내외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돈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15억짜리 아파트 이런 말이 들렸어요. 그리고 요양원이란 단어도요. 한층 아래 사시는 분은 사진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이 부동산 직원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아들이 부동산이랑 찍은 사진. 정말 고맙습니다. 걱정돼서 찍어뒀어요. 이웃들의 도움으로 증거가 더 쌓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어. 이웃집에도 갔어요? 응, 오랜만에 얼굴 보고 왔지. 며느리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이웃분들한테 가신 거예요? 응, 오랜만에 다들 보니까 반가웠어.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모든 녹음 내용과 이웃들의 증언을 파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그래, 금방 갈게. 식탁에 앉자 며느리가 평소보다 화려한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명절 음식상 같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야. 아니요, 그냥 어머님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음식이 참 푸짐하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다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척하며 조용히 핸드폰으로 녹음했습니다. 엄마, 이거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세요. 뭐가 그렇게 급해? 내일 봐도 되잖아. 오늘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그럼 내일 변호사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이제는 법적 대응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가 추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긴장됐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대응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계신가요? 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자식 문제로 상담하려고요. 아, 들어오세요. 요즘 그런 상담이 많아졌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황이 있으신가요? 제가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주려고 했는데 요양원에 저를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 위조된 서류도 발견했어요. 이런 상담이 많아졌어요. 요즘 수법이 다 비슷해요.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의 사례였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많은가요? 네, 특히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도장은 안전한가요? 네,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통장도 잘 챙기셔야 해요. 변호사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쓰는 수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하는 행동과 일치했습니다. 이건 자주 쓰는 수법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들 내외가 하는 행동이랑 똑같네요. 혹시 위임장 같은 건 쓰신 적 있나요? 아니요, 아직은 없어요. 다행이네요. 변호사는 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차례였습니다. 재산은 즉시 다른 계좌로 옮기셔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은행부터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도 변경하세요.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가 충분하니 재산보호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접근금지 명령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모든 내용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부터 행동에 옮기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아들 내외가 강제로 도장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죠? 그땐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111호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디야? 친구 만나고 와. 무슨 친구? 아들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걱정돼서요. 괜찮아. 곧 들어갈게. 집에 도착하니 아들 내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증거를 모으는 것을 마무리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내일 은행에 좀 갔다 와야겠어. 뭐 하러요? 제가 대신 가드릴게요. 아니, 내가 직접 가야 해.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불안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한 후 집을 나섰고 손자도 학교에 간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김 과장님,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네.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모든 통장을 해지하고 싶어요. 김 과장은 컴퓨터를 켜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제 통장을 관리해온 은행원이었습니다. 전부 다요. 네, 새로 만들 거예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냥
집안 사정이 있어서요. 저는 조용히 말했지만 김 과장은 상황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는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통장이 꽤 많으시네요.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동안 모아둔 적금과 예금을 하나씩 해지했습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찾고 나머지는 다른 은행의 새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새 통장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요. 예금 보험 한도 안에서 나눠서요. 현명하신 결정이에요. 혹시 도장은 잘 보관하고 계시죠? 네, 이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요. 김 과장은 친절하게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통장 해지가 완료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가 접근할 수 없겠죠? 네, 본인 외에는 누구도 이 계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또 다른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고 금고도 하나 빌렸습니다. 이 금고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본인 신분증과 비밀번호만 있으면 언제든 이용 가능합니다. 가족도 접근할 수 없죠? 네, 위임장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금고에는 중요한 서류와 도장 그리고 일부 현금을 보관했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가 제 재산에 손을 대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할까요?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손자를 학교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왜 마중 나왔어요? 우리 손자랑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해요? 괜찮아. 할머니가 데리고 나왔다고 할게. 손자와 함께 놀이터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멀리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살아요. 응, 할머니는 다른 데서 살아야겠어. 우리 집에 왜 못 와요? 할머니가 필요할 때 연락하면 올게. 약속해 줄래? 손자의 작은 새끼손가락이 내밀어졌습니다. 꼭 잡아주니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같이 살고 싶어요. 할머니도 그래. 하지만 어른들의 사정이 있단다. 귀가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엄마, 준이랑 어디예요? 산책하고 있어. 곧 들어갈게. 왜 갑자기 애를 데려갔어요? 학교 앞에서 우연히 만났어. 왜? 집 앞에 도착하니 아들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좀 걸었어. 손자랑 대화도 하고. 은행에도 다녀오셨다면서요?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응, 통장 정리 좀 했어. 무슨 정리요? 다 옮겼어. 이제 내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아들 내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대결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아침 일찍 아들 내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으고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한 후 이제는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빛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둘 다 앉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부르셨어요? 이제 그만하자.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모은 모든 증거 자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까지. 아들 내외는 고개를 숙이고 앉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너희가 한 일이지.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아들 내외가 요양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나오는 것이 느껴졌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너희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다 지켜봤어.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아들 내외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손자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대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랑 살고 싶지 않아.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충분했어.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모든 친절함이 연기였던 것처럼요. 어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끝났어. 짐 챙겨서 나가. 엄마, 이러지 마요. 이제 남이야. 아들도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그가 내 등에 칼을 꽂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더 이상 모성애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들을 버리는 건가요?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네가 버린 거야. 저는 테이블 위에 변호사 상담서와 재산이 이미 안전하게 보호되었다는 은행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통장은 모두 해지했고 법적 조치도 이미 취했어. 어떻게?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내 희생도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됐네. 아들 내외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는 방에서 나와 제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슬픔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어디 가요? 이제 다른 곳에서 살 거란다. 나도 같이 가야 해요. 준이는 엄마 아빠랑 가야지. 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꾹 참고 있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도 그럴 거야. 자주 연락하자. 아들 내외는 짐을 모두 챙긴 후 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가봐. 손자만 뒤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홀가분함도 느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아들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옷장 속 아들의 남겨진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거 다 버리시는 거예요? 네,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도 아드님 물건인데. 그냥 지난 일이에요. 청소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앨범도 나왔지만 그것마저 상자에 넣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김순자 씨,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집안 정리해요. 혼자서 무슨 일 있나 했지. 이웃 할머니의 말에 가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떼어내고 벽만 텅 비었습니다. 그 공허함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김 과장님, 복지관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죠? 지하철 3번 출구 나와서 오른쪽으로 5분만 걸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복지관에 처음 갔던 날,
낯선 환경에 긴장되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원 등록부터 하시죠. 직원은 친절하게 등록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처음 보는 할머니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랑 같이 봉사하실래요? 봉사라뇨? 여기서 독거노인 도시락 만드는 일 있어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니 즐거웠습니다. 김순자 씨, 이쪽으로 오세요. 네, 어떻게 하면 되죠? 도시락 포장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다른 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 손이 참 야무지시네요. 그래요. 처음이라 서툴러서요. 우리 팀장님 하실래요? 다른 봉사자들의 칭찬에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도시락이 평소보다 맛있대요. 정말요? 내일도 와주실 거죠? 네, 꼭 올게요. 매일 아침 일찍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봉사자들과 점점 친해지면서 제 삶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순자 씨는 참 부지런하시네요. 좋아요. 우리도 다 비슷한 사연이에요. 자식들 때문에 마음 고생하신 분들 많아요. 점심시간에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만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가시네요. 순자 씨도 곧 웃을 수 있을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제게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요가 수업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요새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래요.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가 봐요. 우리 같이 요가 교실 다녀볼까요? 노인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니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김순자님, 자세가 참 좋으시네요. 그동안 일만 하다가 처음 배워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시겠네요? 요가를 마치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행 동호회도 한번 가볼래요? 여행이요? 매달 한 번씩 가요. 다음 달은 제주도예요. 처음으로 여행 가방을 샀습니다. 혼자서 살아보니 이런 즐거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복지관 봉사활동을 마치고 학교 앞을 지나가던 중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작은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 준아, 너구나. 할머니, 정말 할머니 맞아요. 그래, 우리 준이 많이 컸네. 아이는 반갑게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들 내외와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손자의 모습이 자주 그리웠습니다. 손자의 얼굴이 조금 야위어 보였습니다. 학교 끝났니? 네, 방금 끝났어요.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엄마가 늦게 들어오셔서 편의점 도시락 먹을 거예요. 저는 손자의 손을 잡고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우연한 만남이 가슴 한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해요? 괜찮아. 할머니랑 먹는 거니까.
식당에서 손자는 돈가스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6개월 만에 만난 손자지만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그리웠지? 네. 엄마 요리는 별로예요. 요즘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 손자는 밥을 먹으며 아들 내외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전세 자금이 떨어져 월세방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매일 늦게 들어와요. 그래? 회사 일이 바쁜가 보구나. 아니요, 술 마시고 와요. 매일 엄마랑 싸워서 무서워요. 손자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실망했지만 손자만큼은 잘 지내길 바랐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준이는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내일 공부도 열심히 해요.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준이가 많이 보고 싶었어. 밥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자의 전화를 들었습니다. 준아, 어디야? 학교 앞이요. 혼자야? 친구랑 있어요. 곧 들어갈게요. 손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손자의 주머니에 용돈을 넣어주었습니다. 할머니 또 볼 수 있어요. 그래, 약속할게. 다음에 또 만나자. 손자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아들 내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여전했지만 손자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더 컸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손자를 우연히 만났어요. 정말요? 어떻게 지내던가요? 지하철역에서 만난 복지관 친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고마워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음 주 여행은 꼭 같이 가요.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오늘 손자를 만난 것은 어쩌면 하늘이 준 작은 선물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 때야. 혼잣말을 하며 내일 복지관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배신은 아프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아야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면서도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자식의 배신과 그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던 부모님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하기보다 건강하게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위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과 사랑인데 돈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 그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자식에게 맡기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잘 설계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식을 위한 마지막 사랑은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독립과 자기 사랑이 모두에게 행복한 가족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아픔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